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반도체주 이제는 가나 싶었는데 또다시 정체 상태입니다. 자, 겨울 시즌에 이 디램의 겨울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 다시 한번 시장에서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고 돌파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도체주 이야기 오늘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대감 좀 있었다가 조금 지금은 사그라든 상황인데 반도체 시황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사실 이제 디램 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주가가 감매도가 좀 됐고요. 특히 10월 말에 발표된 PC 디램 고정 가격이 9%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시장은 또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거는 그런 우려들이 이미 선반영되었다, 뭐 그렇게 보는 시각 때문에 반등을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대만 디램체가 발표한 그 수치랑은 달리 한국의 삼성하이닉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쨌든 맺은 그 계약 가격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 이제 1월에 4분기 실적 나올 때 한국 기업들이 시장의 우려 대비 상당히 양호한 조건으로 고정 가격을 계약했다는 게 확인되는 시점에는 주가는 좀 더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정거래 가격과 한국 메모리 기업이 실제 거래하는 가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렇다면 우려보다는 조금 기대를 살짝 가져도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DDR5에 대한 기대감, 그 모멘텀 보시고 계신 건가요? DDR5는 뭐 당장 실적에 영향을 주기에는 좀 전체적인 물량이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고, 특히 4분기에 이제 주로 공급하는 PC DDR5는 특히 더 우리나라 기업들에 주는 실적 영향도는 좀 더 적은 상황이고요.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버향 DDR5는 이제 2022년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전체 DDR 서버향 디램 제품에서 DDR5가 이제 3분기부터는 한 10% 정도 이제 차지할 거기 때문에 실적 관점에서는 3분기부터 기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거는 DDR4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계약 조건이 그 시장이 우려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겨울이 극심한 추운 겨울이 올 거라는 거랑은 조금은 온도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항상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의 컨센보다 양호하면 그것만으로도 주가 반등에 어쨌든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지금 당장에 노출이 안 되겠지만 내년 1월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노출되지 않을까, 긍정적 쪽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가 뭐 그 말씀해 주셨던 DDR5 지난달 양산에 돌입했고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내년 양산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증설에 좀 걸림돌은 없을까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문제가 있는 상태라 여기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사실 하이닉스도 이미 DDR5는 뭐 양산을 시작했고요. 뭐 삼성 하이닉스 양사 모두 이제 PC향 DDR5는 양산하고 있고, 서버향 DDR5는 어쨌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 CPU랑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DDR5를 양산을 하면 DDR5 칩 사이즈가 DDR4 대비 15에서 20% 정도 크기 때문에 결국은 원활하게 DDR5를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DDR4를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또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랑 달리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DDR5로 웨이퍼 할당을 많이 하면 DDR4의 공급이 주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그런 공급 우려보다는 오히려 공급 우려가 나오면 주가에는 더 긍정적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DDR5에 대한 기대감도 곧 실적에 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파운드리 쪽도 어떻습니까? 이쪽 역시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살짝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사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대만 증시는 상당히 오늘도 반등을 계속하고 있고, 마치 미국 시장이 한국 증시랑 디커플링 되는 것처럼 대만과 한국의 디커플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파운드리의 대표 기업인
TSMC가 있는 대만과 메모리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의 주가 디커플링이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존재감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세계 2위의 마켓시어와 함께 이제는 영업이익도 8천억대까지 이번 3분기부터, 물론 파운드리랑 이제 LSI 합쳐서 그 정도 수준이지만 8천억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내년 아마 1분기부터는 조심스럽게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가동률이 100%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가격도 두 자릿수로 올렸고, 여기에 또 웨이퍼당 생산되는 파운드리 칩 자체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상당히 믹스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내년 1분기부터는 조단위 이익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상황인데 주가로는 아직까지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아쉬운 거고요. 특히 내년 1분기부터 호실적이 이제 특히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올 건데, 그리고 이제 TSMC랑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게이트 어라운드 공정 자체의 양산 시기도 2022년 상반기로 하반기에서 앞당겨졌기 때문에 실적과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 모두 확보하는 시기가 이제 점점점 임박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호재들을 주가가 반영할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쪽 쭉 살펴봤고 삼성전자 또 스마트폰 섹터를 빠질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삼성의 점유율 1위 괜찮다고 하는데 이 점 역시 긍정적인 재료로 반영될까요? 글쎄요, 점유율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익 레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점유율은 물량 기준으로 얼마만큼 했다, 상징적인 의미고, 주가의 결정 요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이 올랐고 얼마만큼 삼성의 전사이익을 견인했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갤럭시 노트를 일단은 출시를 하지 않고 갤럭시 폴드랑 그다음에 플립 3를 이제 동시에 출시를 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애플한테는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중화권 회사들이 점점점 쫓아오는 그런 샌드위치 상황이었는데, 역시 폴더블을 통한 하드웨어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가 재평가도 2022년부터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2년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네요. 당장 저희가 바라볼 건 4분기긴 한데 3분기에 실적 시즌 잘 넘겼거든요. 4분기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4분기는 사실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 이제 기본적으로 4분기는 출하량이 감소가 있고, 여기에 또 완제품 사업부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 증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는 3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걸 좀 종합해 보죠. 자, 호재성 이슈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 좀 아쉽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삼성전자 7만 원선, SK 하이닉스도 정체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자리에 대한 해석도 함께 해주실까요? 예, 지금은 사실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디커플링으로 지금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닥은 분명히 하긴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레벨업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4분기 디램 고정 가격에 대한 조금 더 한국 기업들이 유한 계약은 맺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 가지고는 한 번 더 어쨌든 레벨업을 위한 다른 2022년 1분기 고정 가격에 대한 확인 과정이 아직은 한 번 더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022년 1분기 고정 가격이 확인되는 내년 1월 정도에 펀더멘탈 상으로는 주가는 한 번 더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 모멘텀을 기다려보면서 좀 매수 타이밍 저울질해보는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노근장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살짝 보면은요, 양대 지수의 방향성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지는 0.15%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5%입니다. 상승폭 자체가 코스닥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장중 고점 부근의 탄력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시간 전보다 코스닥의 수급, 외국인 쪽 보시면 100억 원가량 추가로 늘어섰습니다. 기관 팔고 있지만 정지 상태로 여기서 매도 물량은 추가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있네요. 자, 그래도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할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감 전략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2부에서 효리부동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지난해 말 40만 원 선에서 이제 20만 원 선 이탈하기까지 한 셀트리온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깊이 있는 이야기 효리부동 시간에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